내 인생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세 번째 포인트는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회복 탄력성. 왠지 회복 탄력성 하니까 굉장히 용어가 생소하고 어렵죠.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요, 좌절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도약할 수 있는 힘, 다시 말해서 스스로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 학자들은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주로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 용수철을 잡아당겼다가 다시 놔두면 어떻게 되나요?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죠. 이 회복 탄력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마음이 시련이나 역경 속에서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다시 아니야, 나는 괜찮아 라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겨서 내 마음의 원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을 우리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요, 마음의 근육이라고도 해요. 여러분들이 몸의 힘을 발휘하려면요, 무엇을 키워야 하나요? 바로 우리의 몸에 붙은 근육을 튼튼하게 키워야 되죠. 그러면 열심히 운동도 해야 되고 계속 나의 근육을 키우려면 열심히 운동도 하면서 훈련이 필요하겠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힘을 키우려면요, 마음의 힘을 발휘하려면 바로 이 마음의 근육, 회복 탄력성을 단단하게 키우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내 앞에 크고 작은 시련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 앞에 시련이나 위기가 닥치게 되면은요, 어떻게 돼요? 무너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회복 탄력성에 따라서, 회복 탄력성이 높으냐 낮냐에 따라서요, 그 시련이나 위기를 어떻게 내가 견뎌내는지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들은요,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고 다시 좌절했을 때 일어나지 못하고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실수할까봐 두려워서요, 제대로 도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요, 내게 시련이나 위기가 닥쳐도요, 다시 한번 일어서고,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마음으로 그 위기를 이겨냅니다. 이렇게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오히려 더 많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부분 살펴보면요, 공통점이 바로 회복 탄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주변에 여러분들이 성공한 사람들 쭉 살펴보면요, 분명히 그들은요, 인생의 굴곡이 굉장히 많아요. 많이 실패도 했고, 수십 번 오디션에도 떨어져 봤고, 사업에도 실패해 봤고. 하지만 어때요? 그 위기들을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시 발판을 삼아서 오히려 나의 위기를 기회라고 생각하고 도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오히려 그들의 실패담에 열광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삶이 정말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주고 감동을 주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에게 슬럼프가 오거나 위기, 시련이 왔을 때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키워서 회복 탄력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일화나 이야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패를 발판 삼아서 성공한 유명한 농구 선수의 일화를 들려드릴 거예요. 인류의 농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농구 선수로 인정받는 이 농구 선수는 누구일까요? 네, 정답입니다. 마이클 조던이죠. 미국 프로농구 NBA에서 6번이나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고요. 그리고 우승 때마다 최고 선수상 MVP를 수상했습니다. 모두들 그가 천재적인 그런 재능이 타고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이클 조던은요, 자신의 성공의 이유를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수 생활을 하면서 경기장에서 9,000개 이상의 슛을 실패했고 약 300경기에서 패배했으며 26번의 승패를 결정짓는 슛을 실패했다. 나는 계속 실패하고 또 실패했다. 이것이 내가 성공한 이유다. 멋있지 않나요?
자, 비단 마이클 조던뿐만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존경을 받는 김연아 선수. 피겨 요정 김연아 선수만 봐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녀가 빙판에서 수십 번 점프를 하면서 넘어지고 또 넘어졌을 때 그녀가 넘어지고 포기했다면 어느 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할 거예요. 넘어졌을 때 다시 한번 일어서서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고 그리고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했기 때문에 김연아 선수가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실패를 통해서 많이 배우곤 합니다. 지금 청소년 여러분들에게는요, 실패란 단어는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는요, 실패란 단어보다는요, 성장이라는 이름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고 또 입시 위주에서 다양한 경험도 하면서 바쁘게 학업 생활에 지치고 힘들겠지만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하나하나의 경험들, 이런 시련들을 여러분들이 이겨낼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자신만의 그런 배움, 나의 성장을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선생님, 슬럼프가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꿈쌤, 저도 슬럼프가 많았습니다. 사실 제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반에서 꼴등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의 20대의 프로필을 보면요. 정말 과간이 아닙니다. 저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요, 반에서 고등학교 때 꼴등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바로 수능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대박이 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너무 뒤늦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는 재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년 동안 나홀로 재수생의 길을 걸어가고 나서 열심히 대학에 들어가서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다양한 경험도 쌓았습니다. 하지만 취업의 문 앞에서 또 한 번 넘어지고 좌절하게 됩니다. 취업이 되지 않자 스스로 위축이 되면서 취업 도피 삼아 대학원으로 도망갑니다. 겉으로는 나 공부 더 하고 싶어 라고 말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나 창피해, 대학원이나 갈까 봐 라면서 대학원으로 도망갔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도요, 선생님의 첫 직장은 승승장구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저의 첫 직장은요, 열정페이의 계약직 직원이었어요. 제가 정말 배우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제가 그런 곳에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아주 낮은 보수, 적은 보수를 받고 첫 직장, 계약직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제가 반에서 꼴등도 하고 재수도 하고 취업도피 대학원도 가고 열정페이 계약직 직원. 이것만 보면 굉장히 우울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어떻게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돌이켜보면요.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제가 위기라고 생각했던 그 실패의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반에서 꼴등을 했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만나고 싶다라는 저의 작은 꿈의 씨앗이 생겼고요. 제가 무작정 점수에 맞춰서 대학 진학만 갔다면 저는 아마 제가 원하는 청소년 지도사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열심히 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서 취업 도피라고 생각했던 대학원 생활이 저에게는 오히려 현장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첫 직장이라고 생각했던 계약직 직원은요, 그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제가 지금 많은 경험들, 스킬들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서 열심히 배웠던 덕분이었죠. 결국 제가 위기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디딤돌이 되고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인지라 슬럼프가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화면 한번 보실까요? 자, 화면에 보시면은요, 두 남자가 있습니다. 자, 두 남자가 어떤 모습으로 있나요? 자, 한 남자는요,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데요. 똑같이 한 남자는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데 표정이 어떤가요? 한 명은 뭔가 좌절되어 있고요. 한 명은 뭔가 감동, 환희에 차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요, 누구나 다 실패, 어려운 시련이 오는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상황을 바라보는 힘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저한테 슬럼프가 오고 힘이 들 때마다 이렇게 외쳐요. 뭐라고 외치냐고요? So what? So what이 무슨 뜻인가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왔고 나에게 이런 위기가 왔는데 그게 뭐 어쩌라고요. 결국 상황은 내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아, 저는 그래서 위기가 올 때마다 도대체 나한테 얼마나 좋은 일이 생기려나? 도대체 나한테 어떤 기회가 오려고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라고 주문을 외웁니다. 앞서 사진을 잠깐 보셨는데요. 이 사진 속에 이 사람 누군 것 같으세요? 바로 저예요. 이게 무슨 모습이냐면요. 제가 출근 전의 모습입니다. 제가 두 딸아이의 엄마, 워킹맘인데요. 이렇게 한 아이를 업고 있고요. 한 아이는 머리를 묶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겠어요? 한 손으로 머리를 묶을 수 있으실까요? 자, 저는 그 어려운 일을 해냅니다. 자, 제가 매일 아침마다 바쁘게 등원 준비를 하고 아침마다 출근을 할 때 정말 전쟁터가 따로 없는데요. 저는요, 항상 무사히 출근에 성공할 때마다 이렇게 나를 도와주는, 아이를 돌봐주는 시부모님이 있고 우리 부모님이 있고 또 함께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사히 오늘 하루도 출근에 성공했구나 라면서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이렇게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저는 슬럼프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슬럼프가 저도 옵니다. 슬럼프가 오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슬럼프는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내가 지금 잘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나 자신을 돌아봐주고 나를 토닥여줘야 되는구나 라고 나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슬럼프가 나에게 다가온다면 힘들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 자신을 조금 더 살펴보고 내 자신에게 그래, 너 잘하고 있어. 스스로를 토닥여주는 건 어떨까요? 자,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데 큰 힘이 되고 여러분들을 스스로 일으켜주는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모소대나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모소대나무라는 것은요, 자, 여러분들 4년 동안 3cm밖에 자라지 않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4년 동안 3cm밖에 자라지 않는다고요? 중국의 극동 지방에요. 희귀종이라고요. 모소대나무라고 있는데요. 이 대나무는요. 자, 사진을 보시다시피요. 4년 동안에 3cm, 고작 3cm밖에 자라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5년째가 되는 해에는요. 무려 하루 동안에 3cm, 30cm 굉장히 많이 자라죠. 30cm 자라면서 6주 만에 무려 15m 이상 자란다고 합니다. 6주 만에 폭풍 성장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이 모소대나무는요. 4년 동안 밑에 땅속 깊이 뿌리를 내딛고 단단하게 자신의 뿌리를 깊고 튼튼하게 내딛고 있었어요. 내가 언젠가 15m 이상 쭉 성장을 할 거길 알기 때문에 그 15m의 성장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가뭄이나 큰 비바람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4년 동안 튼튼하게 준비하면서 내가 성장할 시기를 기다렸던 거죠. 저는 이 모소대나무가요, 꼭 청소년 여러분들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으면, 그쵸? 내가 막연하게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지금 하루하루가 무의미해 보이고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많이 힘들고 지칠 테지만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기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펼쳤을 때 그 단단한 내면의 힘을 키우고 그 뿌리를 내딛는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지만 내 내면의 힘을 단단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믿고선 지금 이 시기를 단단하게 나의 마음의 근육을 키워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내 인생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3가지 포인트를 알아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3가지 포인트 기억나시나요? 자존감, 자기주도성, 회복탄력성. 이 3가지를 여러분들 쭉 지켜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린 왕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어린 왕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고요? 자, 여러분들이 어린 왕자가 좋아하는 장미꽃이 있어요. 그 장미꽃을 어린 왕자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유를 아시나요?
어린 왕자가 장미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그 장미꽃 자체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 장미꽃을 위해서 어린 왕자가 물을 주고 햇볕을 가려주고 잘 보살펴준 그 투자한 내가 소비한 시간 때문에 어린 왕자가 장미꽃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내고 있는 하루하루, 이 하루하루가 모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하루를 어떻게 소중히 보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소중해지고 또 나의 꿈이 간절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해를 맞이해서 액션 플랜, 미션을 하나 드릴 거예요. 어떤 미션이냐고요? 자, 여러분들 꼭 약속 지키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2019년도에요, 꼭 이루고 싶은 목표 3가지를 한번 정해보세요. 뭐 학업이나 배움, 친구관계, 취미생활 등등 여러분들이 해보고 싶은 이 3가지를 한번 목표를 세워보시고요. 이 목표를요, 잘게 나눠서 분기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분기별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세부 목표를 세워보세요. 조금 더 잘할 수 있다면 한 달 목표로 나누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루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목표를 세워야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꿈에 도달하는 길에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누가 뭐래도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죠? 바로 나예요. 내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구경꾼들로 인해서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소신껏 나의 인생을 지켜나가세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잘하고 있고 잘 해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청소년을 위한 진로 특강을 강의해 드렸는데요. 강의하기 마무리 앞서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